유기분자에서 뭐 가장 그 유명한 구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탄화수소라고 하는 녀석이거든요. 탄화수소 영어로? 탄화수소 영어로? 탄화수소 영어로? 하이드로 카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뜻하는 어근이 하이드로고 탄소를 뜻하는 어근이 카본이어서 의미는 오직 탄소, 수소로 구성되는 그런 물질을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이 탄화수소가 우리 지구에 별로 없어요? 아주 많아요. 아주 많고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의 그 화학적 성격들은 많이 조사가 돼 있다고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구조 바로 알케인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알케인. 자, 이 녀석은 무엇으로만 구성되느냐? 모두 단일결합입니다. 모두 단일결합이기 때문에 탄소가 항상 무슨 혼성을 한다? sp3 혼성을 합니다. 반대로 쓰자. sp3c 이렇게 쓰자. 혼성 오비탈 구조는 예전에 공부한 적 있죠. 그래서 모든 탄소가 sp3 혼성으로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녀석을 우리가 알케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몇몇 구조들을 표기해 보았습니다. 자, 이 녀석 이름 뭐라고 할 수 있죠? 메테인. 얘 이름은 에테인. 얘 이름은 프로페인. 얘 이름은 부테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근의 뜻이 있죠. 부트의 뜻은 탄소가 4개, 프롭의 뜻은 탄소가 3개. 알겠죠? 이런 식으로 뭐 탄소 10개까지는 외우고 있나요? 그래요. 온 김에 그려봐야겠구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뭐라고요? 펜테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예요? 헥세인. 7개는 헵테인. 8개는 옥테인. 9개는 노네인. 10개는 데케인. 아시겠죠? 그래서 이 1에서 10까지 정도는 외우셔야 되겠죠? 이게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온 어근들이라서 뭐 이렇게 동아시아 문명권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체계가 아닌지라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외우시고 그러다 보면 얘를 쭉 반복해서 쓰다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녀석이 일반적 분자식고를 알 수 있다. 바로 탄소가 n개면 수소가 몇 개? 2n 플러스 2개라는 걸 알 수 있다. 자, 왜냐? 자, 모두 단일결합이고 항상 뭘 만족해야 돼요? 모두 단일결합이고 항상 옥텟을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모두 단일결합으로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결합선이 몇 개가 나가야 돼요? 탄소 입장에서는 결합선이 몇 개가 나가야 돼요? 모두 단일결합이면 4개가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이때 이 탄소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말단에 수소들을 붙이면 이것이 바로 메테인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노네인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결국 여기서 무엇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녀석이 반복되는 단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탄소 하나에 수소 2개가 한 번, 두 번, 뚜뚜뚜뚜 n번 연결되고 끄트머리에 뭐가 추가적으로 더 붙은 거야? 수소가 추가적으로 더 붙은 거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녀석이 기본적인 분자식은 마치
수학에서 수열을 표현하듯이 표현한다라고 쳤을 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CH2가 N개가 있고 거기에 수소가 추가적으로 2개가 더 붙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얘를 풀어서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알케인의 기본적인 분자식은 이런 꼴이 됩니다. 이 알케인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희한한 성격 중에 하나가 바로 구조 이성질체인데 영어 표현으로는 constitutional isomer라고 해요. 그럼 이때 constitution이 무슨 말인지 isomer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구조 영어 표현 constitution 얘는 원자와 원자의 결합 순서를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그 분자의 뼈대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헌법이란 말 알아요? 사회 시간에 배운 적 있죠? 헌법 영어로? 헌법이 영어로 constitutional law예요. 쉽게 얘기하면 뼈대 법이란 얘기죠. 뼈대 법. 헌법 외에 몇 가지 법이 더 있죠? 6개의 법이 더 있죠. 뭐 형법, 민법 해가지고 6개의 법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헌법이라고 하는 뼈대 구조에 뭐 형법, 민법, 뭐 상법 등등등 6개가 붙어 있다고. 다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형법이 됐건 민법이 됐건 헌법의 논리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헌법의 논리 구조를 다 따라야 돼요. 헌법의 논리 구조를 따른 상태에서 가지가 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법들을 아우르는 가장 중심의 뼈대라는 뜻으로 헌법을 영어로 constitu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constitution을 여기서 그대로 쓴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구조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 순서를 구조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무슨 손이야? 오른손이지. 이 무슨 손이야? 왼손과 오른손은 구조가 어때? 구조가 어때? 왼손과 오른손은 구조가 같다고. 이 구조가 같다는 말 알겠어요? 자, 손은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팜에 썸부터 해서 엄지 뭐냐면 검지, 중지, 약지, 새끼가 붙어 있지. 손바닥에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가 붙어 있지. 어느 부분에 뭐가 붙어 있는 방식, 그걸 구조라고 한다고. 그러면 손바닥에 엄지, 검지가 붙어 있는 방식이 달라 똑같아. 똑같이 붙어 있잖아.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은 구조가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오른손과 왼손은 같아 달라. 다르지. 뭐가 다르지? 오른손과 왼손은 구조는 같지만 배열이 다른 거야. 배열은 위아래의 방식이야. 위아래에 붙어 있는 방식이야. 혹은 뭐냐면은 그 뼈대가 붙어 있는 회전 방식을 때. 자, 오른손은 이렇게 회전하지. 근데 왼손은 이렇게 회전하지. 회전 방식이 다르지. 그럴 때 우리가 이 둘이 구조가 아니라 배열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은 구조는 같지만 배열이 달라서 다른 손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구조다 배열이다 라는 말의 뜻을 명확하게 구분해 안 해. 그런 말 구분 안 하잖아. 하지만 수학적으로 기하학적으로 구조, 배열, 형태 이거는 아주 다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유기구조를 판단할 때 구조라는 말을 쓰는데 구조 컨스티튜션은 어떤 원자에 어떤 원자가 붙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때 뒤에 있는 이성질체 이거는 뭐냐면 분자식이 같은 두 분자
서로 겹쳐지지 않는 관계일 때 쓰는 말이 이성질체야. 그러면 이 두 말을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 어떤 두 분자가 분자식 혹은 질량은 같은데 뭐가 달라서 구조가 달라서 겹쳐지지 않는 경우를 구조이성질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천지 빽가리로 많은 예시들이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간단한 게 탄소 4개에 수소 몇 개? 탄소 4개면 알케인일 경우 수소 몇 개? 10개. 그럼 어떤 구조이성질체가 가능하냐? 이거하고 요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이 탄소를 1번이라고 하면 순차적으로 2번, 3번, 4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얘는 1번, 2번, 3번에 2번에 탄소, 2번에 수소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탄소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탄소에 수소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2번 탄소에 수소와 또 다른 탄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놈하고 이놈은 뭐가 다른 거다? 구조가 다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얘 하나만 더 들어볼까? 탄소 5개에 수소 몇 개야? 알케인이면 12개지? 그럼 이때는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선형 구조가 가능하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런 선형 구조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구조가 가능하겠죠. 총 3가지가 나타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확장을 시켜서 구조이성질체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 위에 줄게요. 이 위에 줄게요. 뭐 1, 이거 2인데. 자, 지울게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꼴은 탄소 5개입니다. 탄소 6개입니다. 탄소 6개면 수소 몇 개? 14개. 자, 이때 이성질체 몇 가지가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뭐 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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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나타납니다. 뭐만 알겠죠? 그 다음 탄소 7개면 수소가 몇 개일까요? 16개가 되겠죠? 그럼 이때 이성질체가 내 기억이 깜깜한데 9가지인가 그래. 뭐라고요? 그리고 이때 탄소의 개수마다 탄소가 늘어날수록 이성질체가 많아진다는 건 알겠죠? 근데 탄소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성질체 개수가 몇 개이냐는 무규칙입니다. 완전 난수표 같은 무규칙입니다. 어떠한 규칙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탄소가 7개가 되면 구조이성질체가 9개인가 10개인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 개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름 잡아. 그러면 이런 거는 시험에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시험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탄소 하나, 탄소 2개는 이건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얘는 경우의 수가 5가지 정도 나온단 말이야. 근데 경우의 수가 9가지다? 이거는 이때부터는 이제 화학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 찾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 찾기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건 화학 문제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이성질체를 그려봐라 제일 많이 내는 게 이거예요. 이건 2개는 너무 쉽고 이게 가장 그럴듯한 거죠. 탄소의 개수가 조금 늘어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탄소의 개수가 내 기억에 한 30개 정도 되면 탄소가 30개 되면 이성질체 개수가 1억 몇 가지가 나와요. 1억 몇 가지가 나와. 그럼 이 말은 이건 사람이 찾을 수 있다 못 찾는다?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성질체의 개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조 이성질체라고 한다라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되었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다음 시간은 내일입니다. 알겠죠? 자, 내일 오시기 바랍니다.